그러니까 기존의 그린수처는 아마 21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단체를 바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천시청 대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었고 제가 이제 발제자로 나왔을 때 그 자료입니다. 이제 주제는 장애인 체감 공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이제 그러니까 뭐 체력 박사라든지 여러 사람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자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장애인들이 공감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발전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 베리어 프리라고 있었어요. BF 이거 장벽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그 BF가 있었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보편적 디자인. 제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강의 혹은 강의 많이 했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강호천재 이태백, 원래 이름이 내가 이재석인가 될까요? 그 영화 드라마에서 그랬으니까 그분의 일러스트예요. 그분이 다양한 일러스트들, 공감 가는 일러스트들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만든 일러스트인데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나무, 또 소, 말, 그리고 구부러진 도로, 한명한 사막이 보이죠. 저거 보면은 주사님 저거 위에 차 아니에요? 차도 있어요. 네, 차도 있고 도로도 있고 심지어는 돌이나 바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 영어는 좀 이따 하고,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도로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이제 왜? 자연을 지키는 것 같아요. 자연을 지키고 있다. 또 다른 거는 다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수백 년 된 나무일 수도 있고, 저 나무 때문에 동식물들이 사람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도를 구부렸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내려올 때 보았네. 이게 그 뭐라 하죠? 폰트가 없나 봐요, 이 컴퓨터에. 그래서 이렇게 좀 깨지는데, 폰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은 시인이라고 한때는 노벨 문학상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한참 미투 유행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인데, 몰라요. 아무튼 그 시는 좋죠.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것. 우리가 늘 성장, 발전, 효율만 따지던 시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고, 그런 시대로 지금 복지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장 발전의 도로를 보다 저렇게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거죠. 우리가 100원 택시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제 멀리 사회복지사가 가기도 하고, 노인 요양보호사가 가기도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좀 이야기했나요? 안 했죠?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 제가 5가지가,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던 장애인 실태조사를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장애 실태조사에서 이미지들 5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좀 섞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아마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밑에 이미지 3개를 좀 따왔거든요. 휠체어 타고 있고 하트 표시가 있고 농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협약 같은 모습이 있죠. 이전에도 있었어요. 혐오와 차별과 무시와 심지어는 과거에는 놀이개처럼 장애인들을 부리고 또는 죽이기도 하고 학살도 하기도 하고 그거 설명하면 또 인권까지 가야 되고 한참 모니까 그리고 이제 동정과 시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베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거예요. 뭐 동정은 싫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책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다이내믹하죠. 활동적이고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하는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1990년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아마 ADA일 거예요. 장애인 참여금지법이 통과될 때 미국에 있는 장애계 대표들과 그리고 백악관 아마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미국 전국에 한 2,000명의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약하는 사진이에요. 사인하는 사진.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다. 서로 인파워먼트, 사회 참여, 권한 부여,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을 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 생각하다 말을 해드릴게요. 완전한 참여와 사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주류가 돼야 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류가 누구를 이겨서겠다, 더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우리가 장애인 개념이 좀 협소한 개념이 있어요. 이미 1980년대 장애인 인구수를 전체 인구의 10%로 봤거든요. 지금은 WHO에서 15%를 보고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도 13%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20에서 25% 장애인을 보고 있어요. 장애 개념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근데 그 세계적으로는 좀 사회적 모델을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사회적 환경, 그리고 참여, 그리고 상호 연동, 그런 것들이 장애의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고요. 장애인 권리 선언, 그리고 1971년도에 권리에 저항하는 실제장애인 연맹에서 이렇게 장애인의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21세기 들어서 이제 장애인 패러다임들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개인의 손상, 개별적 모델, 그리고 제안에서 사회적인 모델로 사회적 장애 자립생활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너무 많이 깨지네요. 원래 내용들이 들어야 될 게 폰트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료적 관점이 중심이 됐었죠. 개인의 손상의 문제, 의학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었고, 치료나 재활이나 전문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서비스, 지원, 그리고 당사자주의로 이렇게 바뀌었고, 동정과 시의 극복, 그리고 복지에서 인권적 관점, 권리의 관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중심해서 사회적 환경 구조를 바뀐 것으로 또 바뀌었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설로나 그리고 배제로 이렇게 기결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 통합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슬로건이기도 한데 이제 복지 대상에서 복지 주체로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했던 사람이 마이클 올리버의 사회적 모델과 에드로 버치의 자립생활 모델인데,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그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그 로널드 메이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세 분 다 중증의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발달의 영혼이라고 하잖아. 사회적 모델도 자율적 모델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아까쯤에 좀 장애 인구수 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분이 아까 내가 말했던 로널드 메이스, 론 메이스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구자죠. 근데 대단히 겸손했던 말을 하죠. 나는 UD의 전문가는 아니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다. 근데 대단히 겸손하면서도 상당히 와닿는 말이고, 또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서 우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건물을 찾아보려 해도 하나도 못 찾을걸요. 그나마 가까운 순천시청 건물이 그나마 시공을 좀 만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순천시청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해달라고 그때 그 한번 청문회 아닌 공청회를 했을 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거기에 근무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또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리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또 위치도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뭐 7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제가 UD 전반적으로 강의를 또 체력 박사 부분했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룸메스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동영상 신청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넘겨서는 안 되니까. 이거 혹시 유토피아라는 이 영화를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공존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뭐 기차, 지하철에 이렇게 타고 내리는 모습도 있고, 또 더 작은 동물들이 사는 마을에 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게 그 유리적 관점으로 좀 도시를 건설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따와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다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주류와 비주, 정서와 비정서, 성인과 아동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수하면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한때는 우리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역전된 것 같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숫자로 치면은 거의 동등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만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 사회 다수.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봤더니 다수를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냐면 백인이었고 남성이었고 30, 40대였다 라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수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비장애인이었고, 그것까지 빠졌는데 비장애인이었고, 남성이었고, 백인이었고, 30, 40대였고. 근데 우리 사회는 다수가 누굴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다수에 의해서 도시가 설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설계가 부족했던 걸 거야 아마. 그리고 비장애 중심이었을 거고 주류 중심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정서가 비정서를 나눠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표현도 많이 해요. 정서가 비정서. 그 유명한 그 학자의 이야기인데, 살과 뼈가 있는 인간을 멈추고 정상적인 것은 없다 라고
왜? 우리 삶의 사이클이에요. 생로병사. 다 이제는 살아있는 한 듣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진리죠. 이게 배터리가 없는지 목소리가 제방 그런지 끊기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괜찮아요? 좀 그러죠? 약간 괜찮아요? 이거는 예전에 내가 이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이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 내가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에 이게 있길래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내가 좀 갖고 왔는데 그 요수에 살더라고요. 건축가 김선태 박사라고 그분이 그린 거라고 하길래 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갖고 온 그림이었고 장애는 인간 삶에 있어서 구성적 일부이다. 뭐 다양한 거죠.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 또 사이클이고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좀 위에 그림처럼 이제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게끔 했다고 한다면 유니버설 도입 이후에는 이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저렇게 넓게 했단 말이에요. 불편함 최소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29했죠.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중에서 제가 이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유리의 개념의 역사인데 이제 제가 말했죠. 베리어 프리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사회적 약자나 사회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이를 막아버리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 고령자, 장애인, 아동,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비장애는 조연에 불과하고 또 비장애인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하기에는 또 특별하게 자기를 배려했다고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를 또 하게 되고 또 은폐가 되기도 하고 엄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용어들 비슷한 용어들이 뭐 액세스블 앤드 유저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용 가능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건축가 협회 뭐 그런 데서 아주 디테일한 전문적인 용어들이라서 그 내용들은 제가 몰라요. 생각가 동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렇게 고안돼서 바뀌었다. 비슷한 용어들이 뭐 디자인 포홀 또 다른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또 포용적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내가 영어 단어 통합이 아니라 포용적, 통합하고 비슷한 용어인데 너무 약하는데 인클루지블인가 아니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통합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계단을 놔두고 은폐하거나 강조하고 그리고 내가 최신 정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좋게 가려졌는데 따로 그 서울에 이제 용산역도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좋게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다 이용하는데 상당히 숨겨져서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최신 정보들을 다 놓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 한번 가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아직도 몰라요. 식당들을 못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갈 수는 있죠. 그 베리어 프리에서. 여기 나오는 인클루지브 디자인. 유럽에서 이제는 그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디자인 포홀. 아까 서울시도 이미 2007년도에 선언을 한 거예요. 서울시 디자인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근데 알고 했겠죠, 당연히. 그때 슬로건이 디자인 포홀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서울시가 대단위로 뭐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 의외로 화성도 한번 그런 적도 있고 나주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순천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제주도도 그렇고 근데 그 길게 가지 않고 하다 멈추더라고요.
계속 그려야 되는데. 만들기로 했네요. 7가지 원칙인데 이것이 또 기업들마다 또 자기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원칙들을 내세울 것들이 있거든요. 자, 7가지 원칙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9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공평한 사용,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조작 수단을 제공,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수단을 제공, 특정 사용자만이 특별 대우나 좋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공평한 사용이. 유연한 사용, 사람에 따라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배려가 중요하죠. 또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해야 된다. 사용자가 사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사용자의 이해력이나 언어 능력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을 것. 아주 간단하게 쉬운 방법이죠. 정보 인지가 용이할 것. 시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될 것.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인 친화가리 만든 이유가 첫 번째 이용에도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 직관 사용도 맞고, 또 오작동의 포용.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내가 8층 가고 싶은데 실수로 3층 눌렀어요. 3층에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작동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적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그렇죠. 그리고 신체 부담의 경감.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제품들이 예전에 몇 가지 있었는데 사기도 했고, 지금은 없어요. 아무튼 한 가지 정도는 있는데. 그리고 공간 확보. 공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조기구 사용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까지, 그리고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쉬울 텐데, 공평한 사용,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조작 수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죠. 저기 봐보면 계단이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눈이 잘 안 보일 텐데 오른쪽에 또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용자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연한 사용이 돼야 되죠.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작구가 왼쪽 오른쪽 띄어진대요. 신기하죠? 비대인데 스포이드 탈포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투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와 경사를 조절할 수 있다. 유연한 사용이죠. 싱글 레버. 사용 범위 없어도 곧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 나오고 하겠다. 직관적으로 조작 설계 가능하도록. 너무 오래된 거래. 옛날 디카, 요즘에 디카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춤수와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쉽게, 여기는 2층이고 여기는 3층이고 색으로 기호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UD 원칙 중에 인지 용이한 정보들,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한글 아까 기호, 숫자, 표시, 색깔 등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오작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포용하는 능력들, 캐슬레츠 가이드. 저런 가이드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플러그도 가운데 동그랗게 뚫려 있어갖고, 이거는 이제 7번째 작용인데, 그러니까 쉬운 적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아까 말했던 내용들, 신체적 경감 부담을 적게 하는 것들. 작은 힘을 줘도. 우리 동그랗게 내가 보냈죠. 손에 힘이 없어서 잡지도 못하거든요. 그거 힘들어. 왜 내리는 것도 캐슬레츠, 스테플러치, 손가락 가위. 지하철 티켓파면도 되게 불편해요. 이걸 요즘에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라고 하죠. 되게 불편해요. 지금 손이 너무 높아.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지하철 배치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접근 용이한 싱크대, 이런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유디적 생각들, 유디적 관점들, 그리고 우리가 인권적 생각들, 인권적 관점들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방금 말했던 것을 이제 유디적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뾰족하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유디적 관점으로 앉아놔야 돼요. 이거 동그랗게 가려야 되죠. 동그랗게. 다치질 않겠죠. 그런 생각, 작은 거 하나도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죠. 유디적 생각 관점으로. 이거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넘길게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길도 마찬가지예요. 편단하고 마감된 도로. 그리고 지하철 한기부에서 내려야 많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보행 권한자를 위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손잡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를 할까, 횡단보도가 신호가 빨리 바뀌니까 카드 갖다 대면 좀 시간 늘린다든지, 갖다 댄 만큼 시간이 또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궁금한 거 하나 있었나? 점자. 얘들한테도 양가 문자에서 벽에 대한 또 유도라든지 안내하는 것들. 촉각을 이용한 시계, 스마트 시계, 촉각도에 가능한 또 리모컨, 청각장애를 위한 곳곳에 메모 패드.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국제장애인 교류 건물이 있어요. 비가이라고. 스웨덴 것을 이제 90년도 중반에 갖고 온 건데, 거기 가면 이렇게 청각장애에서 위험 이렇게 못 듣잖아요. 아이들가 시각화하는 거야, 시각화.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기 맨 끝에 볼펜은 왜 저렇게 볼펜도 마찬가지로 쉽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네. 빛으로 비상하는 통과도 아까하고, 그리고 안내색 곳곳에 이거 청각장애인들은 메모 패드를 해놓기도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죠. 메모 패드가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픽토그램이나 그림으로 해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또 저렇게도 하기도 하죠. 저것보다도 오히려 저걸 대느니 제품 동그랗게 만든 게 나을 거야. 저걸 대느니. 그게 뭐냐면 유리전의 개념이죠. 아델테이블 유리전 개념인데 오히려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게 나을 거예요. 병을 딸 수 있게끔 유리적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식은 힘으로도 따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유디적 생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요즘에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세탁기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일본에는 이렇게 약간 기울였어요. 왜냐면 완전히 구부려서도 안 하고 살짝만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생각들을 많이 했죠. 쉬운 설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만 어렵잖아요. 태풍 매섭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논밭. 쉬운 말로 하면 태풍 연기 조심해야 됩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가지 마세요. 가급적 너희가 밭에 일하지 마세요. 떨어진 물건은 조심하세요. 위험이 생기거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소소한 말단의 소소한 소통에서 이런 책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위한 것들. 이제 그만할 게 제가 이제 너무 많은데, 제가 살짝만 먼저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저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김철호. 김철호는 좋을 텐데 알파치노.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이거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너무 크게 말해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좋은 거 같기도 해서 안 좋은 게 뭐냐, 알파치노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92년도에 하니까 그렇게 나이 먹지가 않았지만 알파치노의 영화인데, 삶은 탱고와 같다. 만약 실수하면 스텝이 엉키고 그것이 탱고다라고 내가 그때 가는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UD가 그러거든요. 이제 처음에 실행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UD적으로. 누군가의 이제 불편함을 듣고 근데 개선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런 과정들을 넣는 거죠. 이 영화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 힐링 무비로 보는 영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만 질문 받고 아니면 좋았던 거 배웠던 거 있으면 이야기. 누가 꿈꿔꾸고 졸았는데 다 봤어요. 아 행시 포인트인데. 질문 한번 하든지 좋았던 거 치료나 제한적 감정을 생각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건 생각을 못해요. 부지런히 제한해가지고 계단이나 턱들이 올라가고 경사로를 힘을 써가지고 올라가야지 그게 잔립이라고 다들 생각한 거예요. 대학에서도. 나 그때 이야기 안 했나요? 대학에서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되고 청년은 안 떨어져요. 나는 못 올라가니까 힘이 드니까.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학교에서도.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